91페이지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밑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다음에 3문단 가면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봐.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그럼 견해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세팅해 줘야 돼? 기준 세팅해 줘야죠. 알겠죠? 기준.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A이면 해결 방안은 not A. 이게 기본 세팅이긴 한데 이 지문에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고, 그리고 어디 가냐면 1문단 끝에 밑줄, 1문단 끝에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여러분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야? 경기 과열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경기 침체기는 싹 다 화살표 반대로 바꿔서 알아서 파악해, 이런 얘기죠. 반대 상황의 인과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옆단 오른쪽 단으로 갑시다. 오른쪽 단 세 번째 줄에 밑줄,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를 먼저 정리하고 불황일 때는 화살표 반으로 바꿔서 다 파악해달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힌트 좋습니다.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자, 그거 고려해서 이 기출문제 다시 풀어보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문제 푸는데 시간 11분 주겠습니다. 11분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시간 총 12분 줬습니다. 12분. 근데 기출문제인데도 쉽지 않죠? 다시 풀어보기가. 자, 1문단 갑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경직식 방금 알려줬죠? 아까 1교시 알려줬지? 그럼 이거 독해하고 있으면 안 돼. 또는 읽더라도 좀 빠르게 치고 나가야죠.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그죠?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가 된다니까 정책금리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고 신용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다음에 그렇게 돼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 과정이니까 화살표 전부 다 반대로 해주면 되겠지. 자, 이 문단 갑시다.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밑줄. 보는 밑줄. 암기 문장이 서술어죠? 그럼 첫 번째 개념 요소 뭐가 되는 거지? 금융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이니까 금융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불과하다. 첫 번째 칸 채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감독 정책이 밑줄.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입장인 거죠? 금융감독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 치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관점은 밑줄. 이러한 관점은 하나, 둘, 셋, 네 줄 밑으로 내려와서 기인한다 밑줄. 기인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개념 요소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전제. 그래서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이 없고 자산 시장에는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미시 건전성 정책은 밑줄. 밑에 줄에 활용하는데 밑줄. 뭘 활용해? 목적어.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개념 요소는 바로 정책 수단이 되겠지. 그래서 예방적 규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내용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봐. 여러분이 해봐야 돼. 자, 다 읽어봤습니까? 같이 봅시다. 3문단.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 맞죠? 이게 깨진 거죠. 자산가격 버블. 다음에 버블에 따른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때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끼워넣기 표시해봐. 결국 이게 깨졌다는 얘기니까 장기적으로. 없지만 여러분이 붙여서 읽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발음 힘드네.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니까 금융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단순히 그냥 통화정책이 전달 경로에 불과하니까 물가 안정은 따로, 금융 안정도 따로 이렇게 갔다가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 맞죠? 왜냐? 금융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시장에 버블을 일으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 건전성이 추가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점, 미시가 문제야. 따라서 해결책 거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추가된 거죠. 알겠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거시 건전성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에 오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선생님 이거 말할 때마다 맨날 야구 얘기하는데 선생님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근데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야구장을 사직으로 가가지고 30년째 우승 못하고 있는 야구팀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지. 항상 메비우스에 뛰죠. 3월달 되면 역시 봄대 치고 올라가. 여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네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순위 결정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갑자기 또 잘해. 혹시 포스트 시즌 가나? 지금이 좀 그래. 근데 역시나 가을 야구 떨어지죠. 내년에는 또 보나 봐라. 근데 또 겨울에 누구 영입했다. 뭔가를 바꾸겠다.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매년 반복돼서 요새는 그냥 야구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호 알죠? 이대호. 야구선수 이대호 알죠? 이대호. 이대호가 롯데자이언츠 상징적인 그런 선수였는데 이대호가 일본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선수 구성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렇죠? 지금은 NC를 떠난 손아섭도 있고 전준호도 있고 투수에는 손승락 외국인 투수도 그때는 괜찮았어. 타자는 이대호. 그때는 강민호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이 면모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팀이 모래알이죠. 팀이 모래알. 그러니까 순위가 높진 않아. 네, 그때 딱 한 번 3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등인가 3등인가. 아무튼 한 번 딱 반짝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요새 최강야구에 김성근 감독 알고 있나? 그 사람이 맨 처음에 SK에 부임했을 때 물론 그 사람의 야구 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드러난 면만 보자면 혹사가 심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 당시 김성근 감독이 처음에 팀을 맡을 때 SK에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었거든. 근데 훈련을 진짜 엄청나게 시켜서 팀 조직력이 끈끈해진 거야. 그래서 우승 4번 했습니다. 우승 3번에 준우승 1번인가? 연달아서. SK 왕조라고 하는데 이 조직력이 힘인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팀 조직력 같은 게 여기서 말하는 거시 건전성이 되겠죠. 미시 건전성은 개별 선수가 잘해. 이런 게 미시 건전성이 되겠지. 애증의 관계입니다. 내년 봄에는 또 야구 보고 있겠죠, 그래도. 진짜.
내가 야구장을 처음에 사직으로 가가지고 이 잠실로 갔어야 돼. 아니면 문학으로 갔어야 됩니다. SK가 지금은 좀 죽쓰고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좀 강팀이죠. 그리고 두산 거의 잘하거든. 거의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2, 3년 안에 또 우승권 올라갈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기아 띵급포로 우승이라도 한 번씩 하지. 롯데는 30년째. 아유 진짜 야구팀을 왜 운영하는지.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요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비출. 예방적 규제.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 수단이랑 항목을 따로 빼놔야 여기서도 예방적 규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고. 그죠?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땐 오히려 돈을 더 대출해줘. 그러니까 신용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서 경기 과열이 더 부채질한다. 그리고 반대일 때는 화살표 또 반대로 더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니까. 여기서 야, 너 갖고 있는 거 싹 다 대출하지 말고 좀 완충자본으로 남겨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얘가 좀 눌리게 될 거고 자산 가격 폭등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반대로 쌓아놨던 완충자본은 이때 대출 재원으로 쓰라 이거죠. 그러면은 대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테니까 이 뒤에 문제점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지. 맞나? 자,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하여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문제 10번부터 갑시다. 문제 10번의 별표 하나 잡아. 이거 쌤이 아까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인과관계 구별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의 짝이 중요합니다. 짝이 보기 가봐.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밑줄 비대칭죠. 그럼 여러분 이때는 반대 상황에 인과관계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화살표 반대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러면 상황 쪼개서 정리해줘야지. 맞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따로 구별해서 정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죠. 경기 침체기와 경기 과열기. 근데 통화정책의 효과는 언제 안 먹힌대? 그 다음 문장 가보면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럼 왜 안 되는지 뭘 짚어봐야 돼? 문제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지. 문제점.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밑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까지. 그럼 여러분 문제 원인 뭐야?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어. 그럼 이거 부활시켜줘야죠. 이거 진작시켜줘야지. 기업의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그럼 어디 투자해라 알려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점에 이거니까 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10번의 선지 2번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1번도 삭제 가능하지? 1번도 삭제 가능하죠? 1번, 2번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가봐.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 대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해결 방안이 달라져야지. 반대 상황에 인과관계가 적용 안 된다니까? 4번 삭제. 됐죠? 다음에 5번 삭제. 왜냐? 경기 과열기에는 그대로 가면 돼. 침체기가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번이 왜 틀렸느냐? 잘 봐봐.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 그럼 경기 침체기에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대출 늘리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점이 그게 아니라니까? 맞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버리면 여기서 자산 가격 더 올라가겠지. 맞나? 해결 방안은 뭘로 가야 돼? 소비심리. 이걸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처. 물색해줘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10번에 3번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10번에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가보면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영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여러분 일단 D부터 갑시다.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죠. 자, 따라서 D에는 미시가 들어가야 되겠지. 4번, 5번 탈락. 아, 근데 짜증나게 불황, 호황 다 가능합니다. 짝을 맞춰서 답을 내야 돼. 여러분, 경기가 일단 호황부터 갑시다. 호황. 경기가 호황일 때는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죠. 그쵸?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적립이 되어야 되겠지. 2번 탈락. 알겠죠? 2번 탈락. 그리고 호황일 때 적립이니까 3번도 탈락. 불황일 때는 사용해야죠. 1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시다. 문제 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제 1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잠깐만 선제 1번 아이 틀렸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장기적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기, 단기 나뉠 수 있겠다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장기, 단기. 선제 2번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금융 안정 달성될 수 있다고 이전에는 생각했죠. 다음에 선제 3번 경기 침체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 따로 금융감독정책 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다음에 4번 정답인데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그러니까 금융불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겨난다 그랬거든. 맞죠? 정책금리 인하가 이 두 개를 깨뜨리는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된 거죠. 4번 정답. 다음에 5번.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잠깐만. 어딨냐 이거. 아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알 수 없는 거죠. 5번. 알 수 없죠. 다음에 8번 갑시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가 기업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니은 되는 거죠. 얘가 니은. 그러면 여러분 선제 3번 정답. 기업은 니은과 달리 아니죠. 둘 다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수단 활용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의 짝을 이렇게 하나 세팅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8번에 3번 정답. 나머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1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지금 55분쯤 됐으니까 잠깐 끊고 갑시다. 알겠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브레튼 우주 체제 다시 보겠습니다.